안녕하세요, 연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월요일 오전 10시 3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또다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은 항복기에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공격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이런 발언이 있었고요. 이란 쪽에서는 새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에 대한 모주타바에 대한 선출이 이뤄졌다라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경한 입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되고 있고, 또 유가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로 108달러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또 작용을 하면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또 시장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구간 어떻게 대응을 해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지금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또 개별적인 이슈를 확인해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의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쌍바닥 구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안에서도 어디에서 바닥권을 잡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로는 유가가 90달러 이상의 상승이 이뤄졌을 경우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을 경우에, 또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고 했을 때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이런 부분들이 또 확인된다고 했을 때 결국엔 조정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가가 90달러 이상 또 올라오는 움직임이 확인됐고, 그 가운데서 또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지표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또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어떤 일정이 또 대기 중에 있습니까? 11일에 미국의 2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12일에는 무역지수라든지 13일에는 GDP 그리고 PC에 대한 이 경제지표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일에 3월 12일에는 한국의 어떤 일정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 동시 만기일이 대기 중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경제 지표 발표와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그리고 또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 동시 만기일에 대한 일정을 가지고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 특히나 외인들이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이 개별적인 긍정적인 이슈들, 금요일장에 지금 가스터빈 7기에 대한 공급 계약 이슈가 있었고요. 1,500억에 대한 이 가격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7기면 1조에 가까운 1조 이상의 이 공급 계약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졌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에 대한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그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당연히 이러한 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는 어디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만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돈의 흐름들, 그러면 지금은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체크해가지고 이들이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주가 변동성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돈의 흐름을 추적해 봤을 때 지금 장 시작하고 1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2조가량의 이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선물도 마찬가지로 1조 1천억가량의 물량 이탈이 나면서 숏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9조가량의 물량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들도 3월 12일 예정되어 있는 선물과 옵션 만기일까지는 하락에 베팅을 해가지고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최소한 전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이들이 의도적인 하락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손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보시면 일전에 지난 금요일장만 하더라도 7천억 이상의 손실권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지수가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7천억에서 2,462억까지 손실폭이 축소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야지만이 이들이 파생 상품에서 수익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제가 이 공급 계약 이슈가 나타나고 나서 주가 급등이 나타났을 때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고 나서 이 구간만큼은 하락은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을 늘려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들이 하는 생각과는 반대로 지금은 움직여야지만이 우리가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거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오래전이긴 하지만 걸프전 당시에 15.3%,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20%에 대한 지수 하락이 나타나고 나서 바닥권을 잡고 나서 반등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과 이란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고 나서 18.4%에 대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만큼은 우리가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구간으로 체크해 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때만 매수하셨다고 하더라도 85,000원대부터 10만 원 이상까지 10% 이상의 수익을 또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또 추격 매수하셨던 분들 또다시 하락하는 거 보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한 이 근거를 가지고 대응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두산 에너빌티로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매도와 매수와 매도와 매수, 매도를 반복하며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이런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번호 010-2118-8840번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왔을 때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가지고 전부 다 문자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두산이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간, 특히나 윗구간에 접근하시는 분들 불안감에 손 놓고 있다가 이런 구간마다의 대응을 놓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매일같이 제가 외인들의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물량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나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고, 지금만큼은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저녁 다르고 새벽 다르고 시시각각으로 전쟁에 대한 이슈,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그 변동성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이 또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떨어질 때마다 담는 게 아니라, 또는 여기에서 불안감에 매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비중 조절을 토대로 해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이라고 남겨놓으신 분들께는 제가 이제는 문자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거예요. 단체 문자를 토대로 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상 안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또 늦게 보고 나서 실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체 문자를 토대로 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 두산이라고 빠르게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 매도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어디에서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이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고요. 일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특정 구간에서만큼은 좀 지켜내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 안에서 다시 한번 바닥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확인된다고 했을 때 전부 다 여러분께 대응에 대한 관점 안에서 공유를 드려볼 거고, 그 안에서 최소한 우리가 외인들의 이 물량 변화에 대한 부분들, 포지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갔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이 일정들, 경제 지표에 대한 발표와 그리고 선물과 옵션에 대한 동시 만기, 이런 일정을 가지고 이들이 의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또 불안하다라고 해서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다가 이런 구간마다의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된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당장의 오후장에서도 분위기가 급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안에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문자로 공유를 드릴 테니까 미리 두산이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내용들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긴급 화상에서 문자로 또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토대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